멀쩡한 아가의 몸에 칼을 댄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 전신 마취를 했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 중성화를 안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치즈. 안녕하세요.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의 나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들의 첫 번째 수술 중성화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멀쩡한 아가의 몸에 칼을 댄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 전신 마취를 했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 중성화를 안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등등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헬씨가 중성화를 해야 할 때 정말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한 끝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헬씨의 중성화를 끝내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둔 알짜배기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중성화를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중성화는 왜 필요하고 언제 해야 하는지,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까지 알 수 있으니 고양이의 중성화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성화를 하기 전 체크리스트. 우선 병원과 상담을 통해 중성화를 할 날짜가 잡혔다면 병원에서 알려준 금식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애기 큰 수술하는데 밥도 먹이지 말라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실 수 있지만 고양이가 중성화를 하려면 혈액 검사도 해야 하고 마취도 해야 하는데 뭔가를 먹어 장기에 음식물이 있다면 혈액 검사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마취 시 구토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공지해준 금식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성화를 하게 되면 고양이들이 환부를 할지 못하도록 환묘복이나 네카라를 하게 되는데 적응이 안 된 아이들은 너무 불편해하고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 미리 착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 적응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중성화를 한 후 체크리스트. 남자아이들의 경우 수술 부위가 작아 바로 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아이들의 경우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의 형태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남자아이들보다 수술 후 회복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루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 데려와야 한다면 환묘복을 꼭 입혀주고 아이가 환부를 절대 할지 못하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집의 환경 역시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환부에 물이 절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싱크대 등 물이 있는 공간을 고양이가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바닥 청소를 해 고양이의 환부에 먼지나 더러운 것들이 묻어 2차 감염이 되는 것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집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 않도록 집의 온도를 조절해주세요. 사람도 수술을 하고 나면 입맛이 없듯이 고양이들도 중성화 후에 식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양이가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습식을 준비해주시면 우리 고양이가 더 좋아할 거예요. 환묘복이 아닌 네카라를 착용한다면 집안 여기저기에 네카라 때문에 이동이 불편할 수가 있으니 고양이를 자주 확인해주시고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각도가 있는 밥그릇 거치들을 사용하신다면 아이들이 훨씬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답니다. 수술을 하고 조금 지나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든 고양이가 살이 찔 수가 있는데요. 비만은 모든 고양이에게 좋지 않으니 더욱더 사냥놀이를 열심히 해주시고 사료 역시 중성화묘용 저칼로리 사료로 바꿔주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세 번째, 중성화의 필요성. 중성화 전에는 뭘 해야 하고 중성화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알겠는데 마음 한켠에 중성화를 해주는 게 좋다길래 예약을 잡아놨는데 괜히 고양이의 자유를 뺏는 것 같고 태어날 때부터 있던 고양이의 생식기관을 인위적으로 없앤다는 게 뭔가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고양이의 중성화를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이란 평생 겪을 발정의 고통을 없애주는 매우 중요한 수술입니다. 동시에 집사님과 함께 살려면 꼭 필요한 수술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 발정의 고통은 도대체 뭘까요? 고양이는 4, 5개월이 지나면 첫 번째 발정을 맞게 됩니다. 고양이에게 첫 발정이 찾아오면 고양이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번식의 본능이 고양이가 짝짓기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번식을 하기 전까지 고통으로 고양이를 괴롭히는 거죠. 이때 고양이들은 암컷과 수컷 각각의 발정기 증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 발정기의 증상. 암컷의 경우 가장 많이 보이는 메이팅콜 현상이 있는데요. 이때 암컷 고양이들은 수컷을 만나기 위해 수컷을 부르는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정말
정말 크고 마치 아기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서 같이 사는 집사에게도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되며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들리는 소리로 인해 층간소음을 일으켜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또 발전기의 암컷 고양이들은 여기저기에 몸을 비비며 발라당 눕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의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스프레이를 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발전기의 수컷 고양이는 소변의 냄새가 정말 진해서 집안 곳곳에 스프레이를 하는 고양이는 집사의 머리를 정말 아프게 하죠. 또한 영역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이 커져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시는 집이라면 고양이들끼리 싸우는 사건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 집사나 물건을 보면 마운팅을 하거나 암컷 고양이의 목을 물고 제압하려는 행동이나 짝짓기를 하려고 하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암컷이나 수컷 모두 상대를 찾아 짝짓기를 하려 가출을 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을 방지하려면 중성화 수술은 도대체 언제 하면 좋을까요? 올바른 중성화의 시기. 우선 암컷의 경우 생후 6, 7개월에 첫 번째 발정이 옵니다. 그렇기에 그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수컷의 경우 생후 4, 5개월만 되어도 발정이 오기 때문에 4, 5개월령에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체중이 2.5kg가 넘기 전이라면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2.5kg가 넘은 후에 수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중성화의 비용. 자, 이제 중성화 수술 전, 후 관리 방법부터 필요성에 대해 알았으면 가격은 얼마인지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고 간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우선 가격인데요. 중성화 비용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수술 시 수술의 위험성과 수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수컷의 경우 땅콩을 뗀다는 말이 있듯 고환을 제거하는 작은 부위의 수술인 것에 반해 암컷의 경우 배를 열고 자궁 및 암컷 고양이의 생식기관을 드러내는 매우 큰 수술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수컷의 경우 15에서 25만원 정도, 암컷의 경우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가 발생되며 암컷은 비교적 큰 수술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입원 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난 중성화 수술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중성화를 할 수 있을까요? 중성화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선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파는 것이 최고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1월 4일부로 수술이나 중대진료에 관한 예상진료 비용을 고지하라고 법을 개정하였기에 동물병원에 연락해서 우리 아이가 몇 살이고 묘종은 뭔데 중성화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본다면 웬만해선 친절하게 알려주니 예상 비용은 전화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안 알려주면요? 그 병원은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고양이 중성화 전후에 해야 할 일들과 중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중성화를 앞둔 혹은 중성화를 한 지 얼마 안 된 집사님들과 고양이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갑자기 고양이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집사로서의 책임감과 인생에 대한 사명감으로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헬씨와 같이 붙어 있을 시간이 적어져 너무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더 잘해주자는 생각과 함께 헬씨와 조금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반시에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반려동물들과 집사님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